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Tiny Habits, 위대한 습관을 만드는 사소한 행동 설계,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J 포구 지음, 김미정 옮김, 흐름 출판사에서 202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습관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습관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이전에 Habit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습관 설계를 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열망을 확인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 열망은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그 습관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은 자녀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자녀의 습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녀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좀 더 적합한 설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내가 이거를 진짜 이 습관을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살을 빼야지 뭐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책에서 소개된 거는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시간을 정말 줄이고 싶은가. 근데 양가 감정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횟수를 좀 줄이게 되면, 아예 없애면 내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정이 있으면 습관이 잘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의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0으로 횟수를 0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약간 줄이는 거, 그렇게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더 실행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그런 습관 설계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탐색을 해보래요. 너무 어려운 그 행동 설계를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그거를 정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는 앵커를 찾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습관은 연결해서 뭘 하면 뭐가 생각나는 이런 것들이 뇌 구조상 그렇게 연결해서 습관을 설계하면 좀 쉽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습관을 설계할 때 앵커가 아침에 있는 거, 점심에 있는 거, 저녁에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아침에 앵커를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시간은 누구의 간섭이나 상황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소변을 보고 나서 뭘 하겠다.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서자마자 뭘 하겠다.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뭘 쓴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설계를 그렇게 이어서 행동이 시작되는 스위치를 그렇게 찾아서 연결해주면은 좀 더 쉽게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되게 축하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잘했어. 막 박수를 쳐준다든지, 이렇게 막 박수 갈채 그런 음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 축하하는 그런 행동이 한번 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그렇게 정서가 습관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성공을 했을 때 작은 습관 설계를 실제 행동했을 때 축하를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것도 적용하기에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작은 습관이 반복되고 그 작은 습관이 점점 증식하고 커나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성공한 경험이 중대한 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고 그 축하 공세를 하라는 부분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에서 처음에는 시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습관이 되면 루틴이 되면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 너무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제가 요즘에 이 반찬 만드는 루틴에 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가정 살림을 규칙적으로 좀 준비성 있게, 계획성 있게 좀 할 수 있을까? 잘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근데 이 책에 약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한번 요 슈퍼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다음은 슈퍼 냉장고로 생활하는 방법이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채워진 유리 용기가 여러 개 보인다. 브로콜리를 미리 씻고 썰어서 용기에 넣어둔다. 콜리플라워, 샐러리, 파프리카, 양파도 마찬가지다. 조리된 키노아가 담긴 용기도 있다. 간단히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삶은 달걀도 보인다. 플레인 요거트와 절인 양배추, 겨자 같은 양념도 있다.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지금도 내 슈퍼 냉장고는 참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나는 건강한 음식 선택지들을 곧바로 볼 수 있도록 냉장고를 설계했다. 식습관 계획에 어긋나는 음식은 냉장고에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든 어떤 음식이든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슈퍼 냉장고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매주 장을 보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일요일마다 슈퍼 냉장고를 다시 채우는 일을 끝내고 나면 리얼 심플 잡지에 나오는 사진 같아서 잠시 감상하고는 한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다음 단계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다. 준비해둔 훌륭한 음식을 그 주에 전부 먹어야 한다.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가능한 모든 용기를 비워야 한다. 매주 슈퍼 냉장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투자한 만큼 바로 보상을 받는다. 간단한 점심이 필요하면 몇 가지만 꺼내면 해결된다. 저녁 식사 준비도 몇 분이면 된다. 간식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슈퍼 냉장고를 열어 꺼내 먹으면 된다.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프면 다시 슈퍼 냉장고를 열고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다.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다. 배고픔은 없다. 의지를 발휘할 필요도 없다. 환경 재설계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 이점은 즉각 나타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이 기술을 별다른 고민 없이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슈퍼 냉장고를 참 갖고 싶다. 나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고 일주일에 아침, 점심은 아이들이 보통 먹고 오니까 아침, 점심 같이 한 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침,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저녁, 월, 화, 수, 목, 금 하면 10끼의 식사를 한 주에 준비를 해놓으면 편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식사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일주일에 10개를 일요일에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 10끼에 관해서 그렇게 10번의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10개 식사에 관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몰리라는 사람이 일요일에 음식 준비 시간을 5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그 책칼을 사용하면서 만돌린 책칼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면서 줄였다 그래요. 야채를 다듬는데 시간이 확 줄은 거죠. 행동을 재설계한 후 몇 달 동안 몰리와 라이언은 매주 일요일 10개 식사를 준비했고 그것으로 주중에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의사결정 피로를 날려버림으로써 몰리는 운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죠? 매끼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을 것 같으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런 그런 반찬 만드는 루틴에 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행동 설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